PM 사업가 김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2026년 첫 해강의 첫 세미나인데 이렇게 첫 강의에 최지수 사장님 다음으로 이렇게 첫날 강의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뜻깊은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새해가 시작되고 나서 해강그룹의 사장님들께 새해 인사를 먼저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장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오늘 이제 보상 플랜을 맡게 됐는데요. 앞에 최지수 사장님이 이렇게 멋지게 글로벌로 사업을 이렇게 펼쳐 나가시는 거를 보셨잖아요. 사실 이게 최지수 사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어떤 특정한 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모두가 이 도구를 가지고 글로벌로 사업을 펼칠 수 있다라는 점을 제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어떻게 그러면 이 도구가 우리에게 돈을 벌어다 주고 시간적 자유를 주고 또 마음의 안정까지 줄 수 있는 사업인지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제 얘기를 이제 좀 드리고 시작을 할 건데요. 저는 굉장히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고 어려서부터 굉장히 성공에 갈증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무언가로 성공을 할진 모르지만 반드시 성공을 할 거라는 그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라도 빠르게 성공을 하려면 뭔가 나만의 경쟁력을 갖춘 도구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기술을 배워서 뷰티 업계에 이제 입문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장사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니었고 어떤 사업가로 정말 성장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그 굉장히 작은 자영업으로 시작을 했지만 항상 그 자리에서 안주하지 않고 다음 스테이지로 계속 시도하고 이루고 시도하고 이루고 이런 거를 계속 반복을 하면서 성장을 해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자영업에서 전국에 이제 프랜차이즈를 펼치고 또 중국과 베트남까지 지점들을 오픈을 해 나가면서 이렇게 성장을 해 나가는 사업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통해서 제가 자영업에서 맛볼 수 없는 그런 로열티 소득을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게 도구가 반드시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외국에 있는 브랜드, 한국의 독점권을 가지고 유통을 하는 그런 무역 법인도 운영을 하고요. 또 다방면으로 돈이 될 수 있을 만한 사업들을 시도를 하면서 이렇게 고용노동부 승인기관으로 아카데미를 운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랬던 제가 사실 이제 오늘 저는 프랜차이즈 특집이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 PM 비즈니스를 결정을 하고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부분은 저도 최지수 사장님이 아까 앞에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이 비즈니스 모델을 들었을 때 제가 하고 있는 사업보다 훨씬 규모가 크고 훨씬 강력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느꼈어요. 뭔가 보상 구조는 네트워크를 했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보상을 정확하게 이해를 한 건 아니었지만 이건 정말 제대로 한번 알아보고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그 마음이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프랜차이즈 일반적인 비즈니스 모델과 이 PM 비즈니스의 형태를 조금 비교를 하실 수 있도록 제 얘기를 하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싶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물론 멋있는 여성 사업가가 되고 싶어서 그 과정 중에 하나였긴 하지만 사실 자영업자가 하나의 매장에서 낼 수 있는 매출이 최대 상한선이라는 게 있다라는 걸 일찍 알았어요.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고 경영 능력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그 매장에서 어느 정도까지 벌고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는 걸 경험을 하면서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하냐면 수익 아이템을 늘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했던 것처럼 다양한 모델을 가지고 돈을 더 많이 벌어보려고 해요. 그러나 시간이 한 사람한테 주어진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시간도 정해져 있고 벌 수 있는 체력과 노동력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것도 결국에는 한계가 분명히 올 거라는 게 예측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매장 잘 되면 똑같은 거 하나 더 내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냈어요. 제가 첫 번째 매장이 너무 잘 돼서 그러면 조금 더 도전을 해서 크게 확장을 하면서 투자도 많이 하고 해서 매장을 크게 하나 2호점을 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매장을 2개를 운영을 할 때 사실 정확하게 저의 기술력이
똑같이 복제가 되는 것도 어려울 뿐더러 그거는 이렇게 좀 시간이 들여서 흉내를 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그 매장 하나를 완벽하게 돌릴 수 있는 경영 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복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두 개의 매장을 하나의 대표자가 어쨌든 동일한 노력을 들여서 동일한 결과를 내기가 힘들다라는 그런 점에 이제 다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던 건 자영업으로는 결국 한계가 있고 확장을 하기는 굉장히 힘들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결론을 내렸던 거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다 같이 폭발적인 성장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본사가 되고 지점과의 계약을 통해서 프랜차이즈를 이제 늘리고요. 그리고 이제 저의 시스템을 전수를 하면서 그들이 한 달 동안 일어난 어떤 매출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납입을 하는 그런 계약이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멋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우리나라는 프랜차이즈를 하려고 하면요, 간판만 같이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간판만 같이 쓰는 게 되는 게 아니고 우리 PM도 네트워크 회사도 합법 네트워크 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굉장히 자료들이 투명하게 공개가 됩니다. 이 회사가 매출이 얼마나 되는지, 이 회사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가맹 본사도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런 자료가 등록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왜 가맹점을 하려고 고민하는 분들이 이 회사의 재정 상태나 그 다음에 이 가맹점을 했을 때 벌어들일 수 있는 기대 수익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도 구축을 해야 되고요. 또 법적 분쟁을 대비를 해서 이런 법에 관련된 예비비도 투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가맹 본사를 설립하는 것만 해도 사실 5천만 원 정도 그냥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가맹 본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냐? 이제 운영을 하는데 계속 돈이 들어가는 거죠. 계속 운영을 하는 데는 우리가 5개 지점이 있다, 뭐 10개 지점이 있다, 100개 지점이 있다 이렇게 하더라도 숫자랑 상관없이 가맹 본부는 구축해오고 있어야 되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뭐 하다못해 주요 재료부터 종이컵 같은 아주 작은 비품까지 브랜드 로고가 박힌 그런 비품들이 준비가 돼야 되고 그런 것부터 아주 작은 것부터 뭐 가맹 본사의 인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끊임없는 투자의 연속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근데 이렇게 뭐 지역별로 상권보를 해줘야 되는 업종이었기 때문에 뭐 100개, 200개, 300개 막 이렇게 생길 수도 없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저는 어쨌든 프랜차이즈의 로열티 소득을 경험을 해보다 보니까 이 시스템이 너무 좋은 거는 알겠는데 내가 있는 판이 잘못됐구나라는 거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제가 PM을 만나서 가맹점 늘리는 걸 멈춘 게 아니고 PM 만나기 전부터 어느 순간 가맹점 늘리는 거를 멈추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냥 현상 유지만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했는데 이유는 이 판에서는 결국 성공을 할 수 없겠다라는 결론에 다다릅니다. 그러면 저는 이 확장의 한계를 너무 느꼈기 때문에 근데 이 시스템은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뭔가 내가 이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어떤 판에서 그럼 펼치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제가 굉장히 우연한 계기로 이 PM을 만나게 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이제 누가 주변에서 너 이거 한번 먹어봐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 비즈니스적인 그 눈으로 이 사업을 3주 정도를 좀 고민을 하면서 알아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PM 비즈니스는 제가 했었던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모델과 굉장히 흡사한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훨씬 더 규모도 크고 훨씬 더 강력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여기서 보고 여기에 이제 PM 사업에 몰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제 말씀을 드리면 PM 비즈니스는 무점포 프랜차이즈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매력이었고요. 왜냐면 우리가 지점을 하나 늘리려고 하더라도 매장 하나 오픈되는데 정말 자영업 매장 하나 오픈하더라도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는 그냥 투자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이 무점포 프랜차이즈로 펼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매력이었고요. 또 하나는 저는 제가 가맹점을 늘릴 때마다 하나 늘리고 또 하나 늘리고 또 하나 늘리고 이런 식으로 덧셈의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PM 비즈니스는 들여다보니까
곱셈의 비즈니스가 되는 그런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알고 있던 세계가 너무 좁았구나. 그리고 네트워크를 너무 편협한 그 기준을 가지고 그냥 무조건 다단계라고 해서 들어보려고 하지 않았던 그런 제 자신이 조금 돌아봐지면서 그래도 PM을 만나서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그래서 제가 PM이 가진 보상 구조를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보상 플랜을 설명을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아까 최지수 사장님이 열심히 했는데 회사가 없어져서 내 노력이 물거품 됐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우리 PM의 보상 플랜은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고등법원의 그 보상 플랜의 적법성을 검증을 받았습니다. 이게 공증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이 보상 플랜 하나를 바꾸기 위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회원들에게 다 사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 말은 32년간 한 번도 보상 플랜이 바뀐 적이 없을 뿐더러 앞으로도 바꾸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으로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사업을 하면서 뭐 이렇게 다른 네트워크들은 그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보상이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처음 배웠던 그 내용 그대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하게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PM은 돈을 벌 수 있는 보상 플랜도 있고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을 바꿀 수 있는 이런 다양한 보상 플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PM의 보상 플랜을 이해를 하시려면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안 해보신 분들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이렇게 음식점 그 플랫폼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가 음식을 오늘 저녁에 마라탕을 먹고 싶어서 제가 마라탕집을 검색을 하려고 하면 예전에는 진짜 114를 눌러서 알아봤었죠. 114를 눌러서 알아볼 때도 있었지만 조금 시대가 발전하고는 네이버 플랫폼 같은 데 검색을 했었고요. 그리고 시대가 더 발전을 하고는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이런 플랫폼 가입을 해서 검색을 해보면 내 주변에 배달을 해줄 수 있는 업체들이 정보가 쫙 나오고요. 그리고 뭐 맛평가도 있고 그리고 메뉴 정보도 있고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드는 음식점을 선택을 해서 주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플랫폼 회사가 조리를 하는 게 아니라 음식점이 직접 조리를 해서 저한테 직접 갖다 주죠. 그렇지만 이런 플랫폼 회사가 했던 역할은 정보를 제공을 하고 또 어쨌든 편리를 제공을 했기 때문에 회사의 수수료로 이렇게 지급을 하는 방식입니다. PM 비즈니스도 사실 이런 플랫폼이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나라는 저라는 플랫폼이 있어요. PM 플랫폼이 있는데 어떤 고객님이 PM 주스를 먹고 싶다 아니면 PM 사업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저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회원가입을 하고 저는 정보를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드시는지 어떻게 사업을 진행을 하는지 안내를 해줍니다. 그러면 PM이라는 회사가 직접 제품을 배송을 해주고요. 저는 플랫폼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수수료를 저에게 제공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간편한 방식 속에 사실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뭐 프랜차이즈 회사를 설립하는 비용이며 그 다음에 가맹문사의 운영을 해야 되는 인력이며 뭐 재고를 보여야 되는 그런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바로 시작하실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가장 먼저 받을 수 있는 그 직접 추천 보너스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저처럼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그냥 오늘 당장 회원가입을 하신 분들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수당입니다. 뭐냐면 말 그대로 내가 직접 유통한 건에 대해서 11% 정도를 캐시백을 받는 그런 수당이에요. 근데 조건이 ABO라고 하는 그 오토십 3개월 정기구독 서비스를 이제 드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아침 주스, 파워 칵테일, 저녁 주스, 리스토레이트가 3개월치가 먼저 선배송이 되고요. 그리고 원래는 한 달치 가격이 15만 8천 원 정도 하는데 3개월 동안 그래도 꾸준히 먹기로 했으니까 할인을 해줄게 해서 3개월 동안 약 6만 원 정도가 할인이 됩니다. 그래서 회원 최저가로 드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오토십 회원들만 특혜를 주는 게 있어요. 또 프로모션이 있죠. 지난달 같은 경우에 5+2 액티바이즈 이런 것들 5+1 그 다음에 BA 스페셜 이런 것들은 오토십 회원들만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특혜를 줍니다.
근데 마지막 혜택이 바로 이제 소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직접 추천 보너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회원님들도 보시면 저는 제 고객님들이 고맙다는 말을 정말 많이 하세요. 왜냐면 나는 뭐 건강을 챙기려고 먹었는데 반값에 먹기도 하고 또 용돈벌이로 20-30만 원씩 이렇게 버시는 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이게 고맙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으면서 멋지게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PM은. 일단 그렇게 해서 제가 만약에 오토십을 하고 있고 제가 오토십을 5명에게 전달을 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13만 7,100원의 11%가 15,000원 정도 하기 때문에 5명 75,000원이라는 수당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지금 15,000원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애기 그거 벌려고 내가 이런 거를 선택을 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는 미팅하면은 막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이거 벌 액티바이즈 하나 팔아서 얼마 벌려고 이런 걸 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밑에 깊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가 오토십은 3개월로 정기 구독을 하지만 사실 제품력이 너무 뛰어나다 보니까 3개월만 드시고 끊는 분들이 거의 없으세요. 정말. 그리고 정확하게 NTC와 이 PM이 가진 독자적인 기술에 대해서 전달을 받고 드시면 더더욱 끊을 수가 없습니다. 끊었다가도 다시 돌아오세요. 그래서 그만큼 제품에 발이 달렸다고 할 정도로 제품력이 있는 그런 그 제품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그 구성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오토십이 제가 처음에 한 명으로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저로부터 퍼져나간 오토십의 개수가 이렇게 산하에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모든 대기업들이 지금은 구독 경제로 넘어가고 있죠. 왜냐면 구독 경제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LG U+나 SK텔레콤 같은 그런 통신사들이 절대 안 망하잖아요. 이유가 뭐죠? 내가 보유한 회원만큼의 예상되는 매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굉장히 안전하고 탄탄하게 회사를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라는 이런 개인이 이런 오토십 서비스를 통해서 구독 서비스를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게 굉장히 대단한 거죠. 이거는 사실 사업을 진행을 해보시면 오토십이 얼마나 대단하고 우리에게 정말 감사한 그런 서비스인지 점점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레버리지라는 개념을 조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사실은 사업을 할 때 펼쳐지는 거를 설명을 할 때 많이 보여드리지만 사실 그냥 오토십만 가지고 제가 그냥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토십을 혼자 먹다가 5명의 사람에게 오토십을 전달을 했어요. 근데 이 5명의 사람도 똑같이 5명에게 전달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정을 했을 때 저로부터 6레벨까지 내려가면 저로부터 펼쳐진 오토십의 회원이 약 2만 명에 달하게 됩니다. 근데 오토십으로 2만 명이면 약 100포인트라고 그냥 계산을 했을 때 우리 PM의 그 직급표로 보면은 어떤 직급이죠? 200만 포인트. 네, CL보다 한 단계 더 위인 SCL 직급의 포인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토십으로 계산을 해도 그렇지만 사실은 이게 사업으로 펼쳐진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그런 기회가 들어있는 그런 레버리지가 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그냥 오토십만 드시고 계시는 오토십만 먹는 회원이다. 회원이면은 사실은 저는 이렇게 제품에 발이 달려서 막 소개가 나도 뭐 누가 먹었더니 당뇨가 떨어지고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다고 하시겠지만 진짜 사실이니까 막 고혈압이 수치가 잡히고 막 다이어트가 막 절로 되고 아까 암도 막 좋아지고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막 펼쳐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냥 오토십만 먹고 있는 회원이라면 사실은 저는 제가 소개한 5명과만 관계가 있어요. 이 5명하고만 관계가 있고 그 밑으로 펼쳐진 모든 것들은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유통이 됩니다. 근데 사실 이걸 하려고 우리가 PM이라는 비즈니스를 선택을 할까요? 사실 아니잖아요. 프랜차이즈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훨씬 더 크게 펼칠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도구를 파이프라인으로 삼는 건데요. 그래서 직접 추천 보너스가 아닌 사실 이 밑에 펼쳐지는 간접소득에 더 주목을 하고 보셔야 되는 거죠. 여기가 바로 프랜차이즈 로열티 소득과 같은 그런 시스템 소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제가 소개해서 연결된 5명이 아닌 이 밑으로 펼쳐진 모든 유통에 대한 그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PM에서는 평생 유통권이라는 거를 얻으시면 되는데요. 저는 이 대목에서 정말 깜짝 놀랐었어요. 사실은. 왜냐면 유통권인데 강등이나 박탈이 없고 내가 회원 코드가 유지가 되고 있으면 언제라도 사업이 펼쳐질 때 다시 유통권이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한이 없이 글로벌로 펼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돈이 얼마냐면 오토십 137,100원에 94만 5천원짜리 풀셋만 구매를 하면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저렴하니까 제가 그 변하는 그룹장님한테 오히려 여쭤봤었어요. 이 다음 달에 그러면 들어가는 돈은 얼마예요? 그리고 이 다음 달엔 뭘 또 해야 돼요? 이런 거를 물어봤었거든요. 그만큼 약간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이렇게 간단한데 이런 많은 권한을 준다고? 나한테 프랜차이즈를 낼 수 있는 권한을 준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회사를 알아보고 이 업의 형태를 알아보는 데는 시간이 걸렸지만 결심을 하고 나서는 바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제가 프랜차이즈 유통권이 생겼어요. 제가 프랜차이즈 본사의 권한이 생겨서 그러면 저는 앞으로 저랑 같이 사업을 할 사람들을 막 찾아 나섰겠죠. 이렇게 5명에게 사업의 권한을 부여하는 일을 했다고 했을 때 이분들도 각자 프랜차이즈를 하고 싶어서 오토의 풀셋으로 매니저 패스를 하셨겠죠.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풀셋만 특이하게 다른 것들은 다 직접 추천 보너스가 11%인데 풀셋만 약 17%의 이렇게 높은 캐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 조건이 내가 유통권이 있는 매니저였을 때만 15만 6천원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그냥 오토십만 하거나 그런 팀 파트너면 요거에 딱 50%인 7만 8천원을 캐시백을 받게 되고요. 그 남은 7만 8천원이 어디로 가냐? 회사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상위에 매니저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차피 보상은 한 번 들어서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니까 또 초대해주신 분하고 디테일하게 또 상담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내가 유통권을 얻게 됐을 때 어떻게 회사가 나한테 이 펼쳐진 유통에 대한 것을 인정을 해주는지 보여드릴게요. 먼저 저로부터 이렇게 새 파트너가 생겼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뭐 수원점도 있을 수 있고 제주점, 뭐 강남점 이렇게 생겼죠. 그런 분들을 통해서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이렇게 펼쳐졌을 때 각 레벨별로 5, 3, 3, 3, 5, 5 이렇게 3에서 5% 실제로 우리 실제 프랜차이즈들이 본사들이 보통 지점들한테 로열티 소득으로 평균 4% 정도를 이렇게 납입을 받거든요. 그런 형태로 회사가 나에게 어쨌든 지점들 교육을 하고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알려주고 관리를 했다라고 해서 이렇게 6레벨 보너스를 줍니다. 유통권이 있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받으실 수 있는데요. 근데 다른 회사들과 다르게 PM은 굉장히 초기 직급자인 매니저, 그리고 세일즈 매니저, 그리고 마케팅 매니저까지 4레벨까지 인정이 됩니다. 4레벨까지 인정이 되고 IMM이라는 초기 리더 직급부터는 5레벨이 인정이 되고 그리고 VP 이상부터는 6레벨이 온전히 다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처음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초기 사업자들도 빠르게 수당을 받아가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더십 보너스를 설명을 드릴 건데 이 부분은 좀 직급표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회원으로 가입하신 분이 팀 파트너고 그 다음에 오늘 오토십에 풀셋을 결제를 하셔서 매니저 패스를 하시면 이 매니저 단계가 됩니다. 그러면 나랑 같은 매니저를 한 명을 창출을 한 경우가 이제 세일즈 매니저 이런 식으로 직급을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우리 PM은 직급마다 리더의 점수를 좀 부여를 해줘요. 인센티브 같은 그런 것들을 줍니다. 그래서 2%에서 21%까지 차등 지급을 하는 방식입니다. 네, 제가 이제 올해 2026년 직급 목표가 상반기에는 PT를 무조건 달성을 하고 하반기에 SP까지 달성을 하겠다 이렇게
저번에 해다방 운영진 미팅 때 외쳤는데요. 목소리가 작아지는 게 아니고 네, 제가 이렇게 할 거예요. 할 건데 그래서 제가 실제로 SP를 달성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SP를 달성을 해봤더니 제 파트너가 또 PT를 했을 거고 그리고 EVP를 달성한 파트너도 있고 VP를 유지하고 있는 파트너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와 제 파트너와의 직급의 차이만큼 이 6레벨 보너스에 얹어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6레벨에 53335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첫 번째 라인은 1%의 차이가 있으니까 644466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 EVP 라인은 4%의 차이가 나니까 977799 이런 식으로 나랑 파트너의 차이만큼 리더십 보너스가 6레벨에 얹어지고 또 여기서 더 놀라운 점은 우리가 네트워크를 하다 보면 사실 사람과 사람이 연결돼서 계속 유통이 되는 구조다 보니까 7레벨 밖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7레벨 밖으로 내려갈 텐데 그 7레벨의 밑으로 빠진 전체 볼륨의 또 직급 차이만큼 리더십이 얹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하나 아까 제가 15,000원 얘기했잖아요. 오토십 하나 유통하면 15,000원 사람들이 비웃는다고. 근데 제가 직급을 가면 갈수록 이런 팀 파트너나 매니저는 리더십 보너스가 없기 때문에 저의 직급만큼 그 직접 추천 보너스 11%에도 얹어지는 형태로 지급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득의 극대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PM의 보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2026년이 시작돼서 오늘 사업을 좀 알아보고 싶으셔서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지난달에 매니저 패스를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분들은 빠른 승급 보너스가 지금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잘 보시고 전략적으로 이걸 다 타실 수 있도록 전력 질주를 해서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입 2개월 이내에 SM, MM, IMM 이 세 가지 직급 중에 하나를 달성하시면 이렇게 65만원 그리고 4개월 이내, 7개월 이내, 1년 안에 PT까지 달성을 하신 경우에 이제 이 빠른 승급 보너스를 다 합치면 12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첫 번째 거밖에 못 받았지만 많은 해강그룹에 계신 사장님들께서 우리 또 스폰서님들이 이런 거를 다 많이 수령을 하셨죠. 그래서 잘 가이드를 받으시고 이렇게 빠른 승급 같은 놓치면 지나가 버리면 없어져 버리는 보너스이기 때문에 꼭 전략적으로 잘 타셔서 초반에 좀 힘을 얻으면서 사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젊은 분들 그리고 특히 남성 사장님들께서 굉장히 열광하시는 우리 PM의 보상이죠. PM 카인데요. 이렇게 PM에서는 IMM 직급만 돼도 이렇게 월 16만 9천 원씩 이렇게 월마다 직급마다 이렇게 월 할부금을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그런 보너스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3월에 그 제 법인 차량이 만기가 돼서 지금 3월에 PM 카를 이제 뽑거든요. 그래서 미리 이제 시각화하려고 저도 인스타그램에 AI한테 제가 이제 선택한 모델을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 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맨날 아침마다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급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렇게 매달 주는 커미션이 카 보너스로 주는 것도 늘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좋은 차를 계속 바꾸면서 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많은 사장님들께서 목표로 삼고 우리가 진행을 하게 되는 이 여행 보너스가 있습니다. IMM 직급만 돼도 1년 중에 가장 이제 극성수기인 6월 달에 유럽으로 여행을 보내주는 그런 혜택이고요. 그리고 VP가 되면은 12월에는 또 윈터 리더십이라고 하는 그 베를린에서 윈터 그 크리스마스 갈라 파티를 함께 하고 또 전후로는 여행을 즐기는 그런 서비스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PM의 호화로운 여행인 월드 투어. 아까 우리 오전에 김승준 그룹장님께서 7년도 모리셔스 여행을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도 거의 달성을 해서 지금 이제 컨펌만 하면 되는 상황이라 저는 2027년 꼭 갈 거거든요. 그래서 제 목표는 파트너 사장님을 이거를 달성을 해서 함께 가는 걸 지금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렇게 PM 사업을 진행을 하시다 보면 1년에 3번 정도, 뭐 4번 정도 유럽을 정말 동해바다 가듯이 다녀오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점점 이렇게 삶에서 그걸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녀온 여행이에요.
이제 첫 해에 제가 월말에 이제 그 11월 달에 진행을 처음에 시작을 해서 그 해부터 IMM 인센티브 투어를 하는 그 달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달성을 해서 영국을 선택해서 다녀왔었고요. 그 다음에 25년도 작년에는 크로아티아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정말 너무 좋아요. 이렇게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가는 정말 열심히 사는 리더분들과 같이 이렇게 좋은 곳을 여행을 한다라는 거는 정말 경험을 꼭 해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별로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녀와 보니까 정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중해에서 화상을 입을 정도로 수영도 하고 너무 잘 즐기고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인 그 12월 달에 윈터 리더십은 제가 터키의 안탈리아를 선택을 해서 우리 같은 형제라인 사장님들과 함께 이렇게 여행을 하고 또 독일에 가서 직급 인정식도 이렇게 받고 돌아왔습니다. 다음은 사장님들의 시각화를 위해 제가 이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잠시 볼게요. Welcome into the unique world of unforgettable moments. Together, we explore the most beautiful places on earth, and you are a part of this adventure. Every time you have b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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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better. Amazing! Unbelievable. Experience that you cannot get anywhere else. This is just a PM thing. I have no words to describe what happened to me. Beautiful waters of Rio de Janeiro was a lifetime dream come true with the carnival in Rio. This is such an amazing thing you only can achieve with PM. No word to explain what we are living in these days. Ich stehe jetzt hier in der Dominikanischen Republik, das war immer ein Traum von mir. Und PM hat es mir einfach ermöglicht. Highlight meine persönlichen Reisen. Now, are you ready for your next unique journey? 진짜 제가 저번에 정소진 그룹장님 강의 때 IM 팩토리 때 이 월드 투어를 목표로 이 항상 월드 투어를 가지고 비즈니스의 로드맵을 세운다는 부분에 이제 다시 들었을 때 제가 되게 새롭게 다가왔었거든요. 우리가 늘 월드 투어는 알고 있잖아요. 3월에 가는 거. 근데 약간 이제 뭐 달성을 못 하기도 하고 이게 또 시기가 또 있다 보니까 뭐 파트너 사장님들이 시기에 안 맞게 IMM 달성하고 하면 또 못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좀 약간 먼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런데 진짜 여기에 이제 너무 가고 싶기도 하고 정말 달성하면 너무 좋겠다. 그리고 그때 그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제 파트너 사장님들하고 같이 이 모리셔스를 목표로 해서 팀을 같이 키워나가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사장님들도 이렇게 매번 보시는 영상이긴 하겠지만 모리셔스를 꼭 마음속에 품으시고 2026년 같이 좀 힘차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PM의 보상은요 너무 많아서 아직 안 끝났어요. 이제 조금 남았어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K직판 업계 최초로 연금 보너스까지 이제 25년도 2월부터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IMM 직급부터 이렇게 회사가 반을 부담을 하고 내가 이제 반을 부담을 하는 그런 제도인데
서비스인데요. 이런 서비스들을 통해서 사실 네트워크로 상당히 시간적인 자유와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지만 또 돈을 벌 때 노후까지 이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회사가 이런 제도를 마련을 해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연금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포인트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모든 보상들이 PM이 주는 모든 보상이 우리가 자산으로 인정이 된다는 점에서 저는 또 놀랐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떤 자영업을 하든 뭐 법인을 운영을 하든 사실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진 않잖아요. 부채를 물려줄 수는 있겠지만 근데 PM에서 열심히 활동을 해서 나의 코드를 그 유통망을 만들어 놓은 그 코드를 자식에게 상속을 할 수 있는데 상속세가 없이 상속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멋진 부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제 아들을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이런 제가 본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모델보다 훨씬 더 강력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이 PM 비즈니스를 가지고 최진수 사장님처럼 정말 멋지게 글로벌로 펼쳐나가고 싶은 꿈을 저는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게 10년 전 제 사진이에요. 제가 랠리 때도 한번 보여드리긴 했는데 10년 전에 제가 저희 프랜차이즈 지점 원장님들과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을 하면서 드림보드를 그린 거거든요. 근데 저기에 이제 자세히 보시면 지구본이 이렇게 있고요. 파리 에펠탑, 뭐 이집트의 피라미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세계적인 랜드마크가 있고 여기 빨간 깃발들이 막 꽂혀 있습니다. 근데 그냥 망상 같잖아요, 사실은. 근데 저는 예전부터 글로벌 비즈니스를 꿈꿨었거든요. 근데 제가 있었던 그 업계에선 사실은 어렵다라는 걸 알았고 뭘로 이룰 수 있을지라고 이제 그냥 물음표가 있었는데 제가 PM 비즈니스를 하면서 점점 더 글로벌로 펼칠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고 실제로도 많은 분들이 이제 해외에서 이제 문의를 주시기도 하고요. 실제로 이제 이렇게 유통망이 단단하게 아래로 뿌리 깊게 내려가는 건 물론 또 앞으로 펼쳐져야 되겠지만 너무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이게 아예 가능성조차 없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가능성이 펼쳐져 있다라는 부분에서 제한 없이 나를 성장시키면서 PM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상을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보상 어떠신 것 같으세요? PM 보상? 완전 좋죠. 근데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말하는 당신은 젊으니까 젊은 패기에 저렇게 추진력을 가지고 하는 거지 나는 나이 많아서 못해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다음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에 가장 많은 돈을 쓰고 시간이 가장 많고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활동을 하는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 아시나요? 오, 잘 아시네요. 대한민국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바로 GZ 세대라고 합니다. GZ 세대는 시니어는 나는 뒷방 노인네 같아서 듣기 싫어. GZ라고 불러줘. 그랜드 제너레이션이거든요. 위대한 세대라고 해요. 1950년대 중반부터 1970년 초반에 태어나신 분들을 일컫는 세대인데요. 이분들은요, 이미 은퇴는 했는데 뭐 또 자산이 있고 연금도 있고 또 소비 여력까지 다 두루두루 갖춘 세대예요. 그리고 이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나는 조용한 노후를 맞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자식들에게 손 벌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내 경제적인 상황은 내가 책임지겠다 해서 은퇴는 하셨지만 계속해서 비즈니스의 기회를 찾고 있는 그런 세대입니다. 그런데 이 세대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관리, 그리고 취미, 여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적극적이신데 특히 건강관리에는 돈을 아끼지 않는 세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시장이 진짜 큰 손은 MG가 아니고 GG다라고 시장이 GG로 몰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2030년까지 그 규모가 241조 원까지 지금 성장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내가 나이가 많아서 못한다라는 얘기는 사실 이 흐름에 전혀 맞지가 않는 거죠. 여기에 해당되시는 사장님들께서는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는 MZ인데 나이가 너무 어려서 이건 내가 너무 빠른 것 같아. 좀 나중에 해야 되겠다. 나이 먹거든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제가 다음 슬라이드도 준비했습니다. 우리 지금
건강관리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운동과 헬스가 아니라 이 트렌드 자체가 영양이나 어떤 웰니스로 옮겨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실제로 데이터를 보시면 2030 세대들이 지난 5년간 동안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한 구매율이 지금 연평균 15%를 넘는다고 해요. 근데 반면에 헬스장 등록률은 5%대에 그친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뭘까요? MZ들은요 굉장히 똑똑해요. 아프고 나서 관리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제는 아프기 전에 미리미리 건강관리를 하고 싶고, 그리고 이런 중장년층보다 오히려 더 건강에 관심이 더 많다. 그래서 사실 이 MZ들의 특징은 또 뭐예요? 굉장히 트렌드에 민감하고 정보를 잘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빨리빨리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어려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요. 나이가 많다고 또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금 PM이 가진 이 시장성이 지금 전 세계의 흐름과 너무 맞아떨어지는 시장의 흐름에 같이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알아보시고 내 걸로 쟁취하신 분들이 만들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나의 핑계나 나의 환경을 지금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 이런 빅 비즈니스의 기회를 잘 알아보시고 내 걸로 만드시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끝으로 2026년 우리가 붉은 말의 해잖아요. 붉은 말의 해는 사실 가만히 멈춰서 있는 말이 아니라 정말 앞으로 힘차게 열정적으로 달려나가는 말의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2026년에 이 붉은 말처럼 그리고 PM이라는 이 붉은 말 등에 올라타서 마음껏 비즈니스를 펼쳐 나갈 거고요. 사장님들도 그렇게 성공적인 사업을 하시기를 바라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